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RC 담당하는 조성재입니다. 자, 이번 4월 적중 예상 특강 아주 좋은 문제하고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아시죠? 요거 실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대로 실천하시면요, 우리 학생들 실력 향상은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요, 완벽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갑니다. 자, 101번 문제, 우리 한 단어가 어형이 바뀌고 있죠. 자, 이런 문제 사실 비교적 간단한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는 방심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빈칸 뒤에 명사 보이시죠? 우리 명사 수식하는 게 뭐예요? 바로 형용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를 갖다가 선택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어는요, 형태상 형용사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형용사처럼 생긴, 그렇죠? 우리가 흔하게 보는 형용사, 그리고 이렇게 ing, 그 다음에 ed 형태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니까 형용사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이 둘 중에 뭐가 답이다? 바로 D가 답이다. 그럼 얘가 왜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명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명사 앞에는 형용사를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여러 개. 근데 그 모든 형용사는 뭘 꾸미죠? 바로 맨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release라는 명사 앞에 있는 요 녀석도 사실 형용사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우리가 형용사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형태상 ing하고 ed 형태의 형용사가 보기에 있었는데요. 정답 뭐다? 바로 정답은 ed 형태의 형용사가 답이다. 자, 이 두 가지 녀석은요, 사전에 따로 독립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형용사예요. 그래서 C 같은 경우 limiting, ing 형태죠. 발전이나 개선을 가로막는. D는 어때요? 수 혹은 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이제 문맥을 딱 봤더니 이 뒤쪽에 고작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고작. 우리가 사실 이 7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요, 누군가는 뭐 이 7이라는 숫자가 뭐 많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이 문장을 만든 사람은요, 이 주어진 문맥에서 7이라는 숫자가요, 어떻다? 놀랄 만큼 적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면 문맥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D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진 문장에 특정한 어휘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게끔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그 힌트를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영어 실력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해석이 아니라 영어적 포인트를 가지고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limit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고작, 그렇죠? 7개의 상형관에서 상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다? 수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크지 않다 라는 개념의 limited가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아래쪽에 우리 또 어휘 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겉모습만 보고 뭐 ing나 ed니까 답이 아닐 거야, 이런 착각을 하지 않게끔 꼭 영영사전 이용해서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102번 볼까요? 대명사 문제네요. 자, 우리 대명사 문제는 거의 매 회차마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또 역시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맞추게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건 사실 간단했는데요. 빈칸 뒤에 명사하고 결합할 수 있는 대명사가 뭐냐? 원래 대명사고 명사는 붙여 쓰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죠. 원래는 붙여서 못 쓰는데요, 이 소유격 대명사만큼은 예외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명사 문제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출제 빈도만 놓고 따지면요, 소유격 대명사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이유는 특이해서 다른 대명사와 달리 어떻다? 명사고 곧바로 결합해 쓸 수 있다. 그럼 사실 얘는요, 이름은 소유격 대명사이지만 실제 기능은 뭘까요? 일종의 형용사죠. 자, 형용사 중에서도 좀 특수한 녀석인데요, 우리가 조금 요걸 뭐라고 하죠? 한정사라고 조금 이제 특징 지어서 얘기하죠. 한정사. 우리 학생들, 우리 한정사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어나 더가 있죠. 부정관사하고 정관사 있는데요. 자, 이러한 한정사는요, 우리가 명사 앞에 쓸 수 있잖아요. 명사 앞에. 그래서 일종의 형용사예요. 근데 일반적인 형용사는 명사 앞에 여러 개가 올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한정사들은요, 한 개만 쓰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한정사 중에서 어하고 더가 대표적인데, 요 his라는 이 소유격 대명사도 사실상 뭐다?
명사 앞에서 명사를 갖다가 수식해주는 한정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기는 그렇게 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B로 갑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ETS가요. 요 his를 왜 좋아하는지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옆에 비교할 수 있는 예문이 있죠. My car is better than his죠. 여기 앞에서 분명히 my car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뭘 줄임말일까요? his car를 줄임말이죠. 이때는 여기 his 뒤에요. 명사가 따로 없죠. 요때 his는 뭐예요? 소유 대명사.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his는요. 다른 것들과 달리 소유격 대명사일 때와 소유 대명사일 때 형태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겉모습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겠죠. 주어진 문장과 문맥을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판단력을 묻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도 이 겉모습은 똑같지만 기능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요 his라는 녀석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녀석이 특히 이렇게 소유 대명사 문제로 나왔을 때는요. 논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형태는 똑같지만 기능이 다양할 때 그런 어휘들은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로따로 조금 학습을 정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정답대로 선택하고 이 소유격 대명사와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소유 대명사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둘 다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지만 제가 주격, 그 다음에 목적격, 그리고 주어하고 목적어가 서로 일치할 때 쓰는 뭐예요? 제기대명사도 한번 예문을 드려봤습니다. 뭐 다 시험에 다 나오니까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한 번쯤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주어진 문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 보시면 despite하는 전치사로 시작하죠. 자, 우리 학생들 전치사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들은요 글 쓴 사람이 독자의 시선을 잡아 끌려고 쓰는 그런 문장 구조예요. 특히 이렇게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면서 동시에 역접이죠. 그럼 이제 독자의 시선을 잡아 끌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얘기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을 우리 학생들이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면요. 무조건 미리 표시를 해두세요. 이 문장의 내용이 특정 문제의 정답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ETS가 여기다가도 빈칸 주고 despite가 답이 될 문제를 자주 출제하고 있죠. 정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 despite는요. 요 still이라는 부사하고 서로 짝이 돼서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despite 하니까 생각나는 또 동의어 뭐가 있죠? in spite of. 역시 still하고 친하고요. 자, 여기서 despite는 전치사이지만 동일한 뜻을 갖는 접속사도 있죠. although나 though나 even though. 자, 그 세 가지 접속사도 요 부사 still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서로 짝이 되는 패턴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거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some of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뭐 나오죠? some of 이렇게 복수 가산 명사가 나오는 패턴도 나오고요. 자, 요때 요 some이 대명사로 쓰여지는 거니까 여기 빈칸이 있어도 맞출 수 있게끔 한 번쯤은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 포인트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103번 문제. 자, 우리 학생들 이런 단어 나오면 또 약간 이제 멈칫 하시는데요. 평상시에 좀 자주 봐주셔야 돼요. 공부할 때 편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우리 학생들이 따로 잘 공부를 안 하시는데, 자, 그로 인해서 시험장 가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정답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이제 요거 또 풀면서 한번 또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요거 보니까 뒤에 뭐가 나오죠? 루트라는 명사가 있네요. 근데 원래 이 명사는 무슨 명사죠? 가산명사. 자, 보통 우리 가산명사는 문장에 들어가면 무슨 표시해야 돼요? 단복수 표시를 해야 돼요. 단복수 표시. 근데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럼 이제 앞에 관사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복수 형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봐요. 뒤에 s가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한정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4개가 전부 다 한정사예요. 와, 이거 이제 문제가 지금 난이도가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이때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접속사가 있죠. 자, 접속사가 포함된 문제는요. 그 접속사를 중심으로 그렇죠? 앞과 뒤의 내용이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그 유기적인 연관성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so는요. 기본적으로 언제 쓰죠? logical consequence요.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전달할 때 쓰죠. 그럼 이제 그 앞의 내용과 그 뒤의 내용이 그렇죠? 그런 관계가 성립되게끔
문맥을 형성할 수 있는 녀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정답 뭐로 간다? 정답 another 이렇게 가시면 돼요. 참고로 another가 이 관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nother 뒤에는 뭐가 오죠? 이렇게 가산 단수 명사. 근데 이것이 가산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관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another가 한정사로서 부정관사 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맥락을 한번 살펴볼까요? 메인 로드라고 나오죠? 메인 로드요. 자, 어디로 우리가 이어지는? 공원으로 이어지는 메인 로드요. 그것이 폐쇄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메인 로드를 갖다가 이용하지 못하겠네요. 자, 그래서 방문객들은 logical consequence요. had to take another route가 되는 거죠. 왜냐면 공원으로 가는 그쵸? 그 가장 중요한 도로가 지금 폐쇄가 됐으니까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도로? 다른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another의 개념은 뭐죠? 바로 different요. 앞에 언급된 것과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폐쇄가 됐으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야지 우리가 so를 사이에 두고 앞뒤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해당성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 뭐로 간다? 정답 another로 갑니다. 뭐 나머지는 해당성 없었죠? 해당성 없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another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지금 여기서 뭐예요? 다른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 another는요. different의 개념 말고요. additional, 뭔가를 추가한다는 개념도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another의 쓰임새 이야기. 같은 종류의 추가된 additional, 사물 혹은 사람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another 다음에는 단수 가산 명사가 올 수 있어요. Monica would like to have another cup of coffee라고 나오죠. 자, 이것도 보세요. 요 가산 명사 앞에 another가 딱 붙으니까 이 cup 앞에 우리가 부정관사 같은 거 안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니카가 another cup of coffee를 갖다가 원했다는 얘기니까요. 이미 뭐 커피를 마신 상태에서 또 다른 그렇죠? 추가로 그렇죠? 추가로 한 잔의 커피를 더 원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문제에 적용된 것과는 약간 달라요. 자, 우리 학생들 제 강의 듣고 나서 영영사전 롱맨에서 꼭 한번 another를 찾아서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잘 보세요. 똑같이 같은 종류의 추가된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번엔 뭐가 와요? 뒤에는 복수 가산명사가 온다. 자, 요때는 뭘 말하죠? 추가된 넘버.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중간에 껴있어요. 숫자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뒤에 뭐가 오죠? 이렇게 복수 형태의 명사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another 뒤에 단수 가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뭔가 추가된 수나 양을 얘기할 때요. 이렇게 이 숫자 표현이 another하고 명사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해가지고요. 뒤에는 이렇게 복수 형태의 명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조금 주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team might wait another 3 days for the result요. 그래서 팀은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대요. 네, 여기 나오죠. another 추가로 3일 더. 뭘 위한 거죠?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하. 자, 두 번째 볼게요. The team had to find요. 그 팀은요 찾아야만 했다. another 추가된 2명의 선수들을 뭐 하려고요? To fill in for the injured ones요. 아, 부상당한 선수들을 갖다가 그렇죠? 대신해서 채울 수 있게끔 추가로 2명의 선수들을 찾아야만 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nother의 또 다른 쓰임새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다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104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형용사 선택하는 문제? 그렇죠? 여기 ed 형태도 형용사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ing 형태 형용사도 있고요. 뭐 누가 봐도 형용사도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고려하셔야 돼요? 문맥이요. 근데 선생님, 얘도 여기 접속사가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as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죠? 인과관계. 접속사마다 우리가 기능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as 이하의 내용과 그렇죠? as 이하는 이제 종속절이죠. 그다음에 여기 주절의 내용이 서로 인과관계가 성립되게끔 문맥을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볼게요. As resident had trouble understanding the healthcare bill 나오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healthcare bill인데요. 우리 빌이 무슨 뭐 청구서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healthcare니까 보건이죠, 보건. 그래서 보건 관련 법안, 법안이라는 뜻도 있어요. 빌이요. 자, 이걸 갖다가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죠? 누가요? 주민들이. 바로 그 때문에 콜로라도 포스트라는 그렇죠? 요 포스트가 딱 붙었으니까 뭐 언론사겠죠. 이 언론사가요. 그것을 이게 뭐예요? 앞에 언급된 바로 the healthcare bill을 말하겠죠. 그 보건 관련 법안. 자, 그것을 어떻게 쉽게 만든 간소한 용어들로 설명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해가 어려웠으니까. 바로 그 때문에. 자, 이렇게 해야지 뭐가 성립해요? as 종속절과 주절의 내용이 인과관계가 성립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웠으니까 이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쉽게 만든 간소화된 그런 용어들로 설명했다라고 우리가 문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적절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부사절 접속사가 포함된 문제풀이 전략. 부사절과 주절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는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 가운데 as는 뭐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쓴다. 우리 토익 시험에 나오는 인과관계 부사절 접속사 3종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죠? because, since, 그 다음에 a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잘 파악하면은 답이 뭐다? 답이 C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ed가 붙었다고 해서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돼요. 잘 모를 때는 왠지 누가 봐도 형용사처럼 생긴 게 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어떤 편견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문맥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 사전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자, 나머지 것들도 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렇게 예시를 좀 이렇게 달아놨죠. 이런 것들도 다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4번도 잘 해결했습니다. 다음 105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웬만하면 어렵다는 얘기 잘 안 하죠. 왜냐면 이제 이거 우리 학생들이 보통 알고 있는 이 가정법 과거 완료와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흔히 가정법 과거 완료 얘기할 때는 어때요? 뭐 if 다음에 had pp, 주절에 would, could, might, should pp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요,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요. 문장에 if가 없어요. if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가정법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쉽게 간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답 뭐였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쓰여지는 바로 would have pp가 답인 문제였죠.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 시제예요. 제가 써놨죠.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 시제. 여기 다음에 would have pp죠. 뭐 would 말고 might 뭐 그쵸? 아니면 뭐 could 이런 게 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뭐 다른 건 없으니까 would have pp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선생님 주어진 문장에는 아무리 봐도 if절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가정법 과거 완료를 언제 쓴다고 하죠?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잘 봐요. 여기는요. 과거 사실을 그냥 써놨어요. 그대로 써놨죠. heavy rain이니까 뭐예요? 무거운 비가 아니라 폭우. 자, 폭우가 it이 뭐예요? 바로 앞에 언급된 concert요. 대명사는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대명사는 앞에 언급된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한지 반드시 먼저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그 콘서트가요. 취소가 되게 야기했다. 뭐가요? 폭우가요. 그럼 폭우가 콘서트가 취소되게끔 야기했다는 얘기는 콘서트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못했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딱 머릿속에 장착하고요. 여기 또 역접의 접속사가 있어요. 역접의 접속사. 그러니까 이제 역접의 접속사 중심으로 앞뒤 내용이 서로 간에 뭐가 대비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분명히 지금 버투에는요. 이 과거에 그렇죠? 이 콘서트가 취소가 되게 야기했다라고 했으니까 콘서트를 못했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뭘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시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콘서트를 참석했었을 텐데 이렇게 해야지 어때요? 실제로는 그 콘서트가 열리지 않아서 참석을 못했다라는 문맥이 형성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지 but 이하의 내용과 서로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폭우가 콘서트 갖다가 취소되게끔 야기했다는 얘기는 결국 콘서트를 하지 않았다,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콘서트를 못했으니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석을 못했겠죠. 그렇죠? 자, 이제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문맥을 전달하려면 우리한테는 뭐밖에? 이 선택지 4개 중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 시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 이걸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if절이 포함된 일반적 가정법 문장.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걸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보통 뭐 if 다음에 had pp 보이시죠? 그 다음에 주절에 would, could, might, have pp 이렇게요. 그럼 이제 if가 있는 일반적인 거 잠깐 볼까요? 자, 폭우가 had not caused it to be cancelled. 그 제 폭우가 그 콘서트가 취소되게끔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폭우가 안 내린 거죠. 하지만 실제로 내렸던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콘서트에 참석했었을 텐데,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폭우가 내렸고 그 폭우가 콘서트를 갖다가 취소되게끔 야기한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하죠. 반대라고. 근데 이제 그걸 쓰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평상시 if 다음에 had pp, 주줄에 would, could, might have pp라고 암기했던 그런 학생분들은 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아, 가정법을 만들 때 if절이 반드시 쓰여져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우리가 가정법 배울 때 if 다음에 had pp라고 암기를 하니까 그게 머릿속에 딱 굳어져서 가정법 만들 때는 꼭 if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 if절은요, 우리가 부사절이죠. 부사절은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그냥 덩치가 큰 부사일 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두시는 게 좋아요. 가정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if가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이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 강의 듣고 나서 우리 학생들 기본서에서 이 가정법 관련 얘기 딱 찾은 다음에 조금 더 추가 학습해 주시는 거 제가 부탁드릴게요. 다음 106번 문제. 자, 이거 무슨 문제예요? 부사 문제네요. 자, 이거 되게 막 선생님 이거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석 안 하고 어떻게 풀어요? 이런 문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콜로케이션. 콜로케이션. 함께 위치하다. 전 세계 모든 언어는요, 서로 짝이 돼서 자주 어울려 쓰여지는 표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건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부사가 꾸미는 건 뭐예요? 동사.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사가 영어로 뭐예요? adverb. 동사의 뜻을 추가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1차적인 단서인 거예요. drop이 뭐예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떨어졌다? rapidly. 급격하게 떨어졌다. 굉장히 흔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뭐 다른 걸 넣어볼 생각도 안 들겠죠. 일단 빈칸 앞에 드랍을 보자마자 익숙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그냥 이거 고르고 넘어가죠. 왜냐면 우리 토익은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죠. 네, 어법을 다루는 거예요. 영어의 어법이요. 자, 우리 rapidly 말고요. 이 드랍이랑 어울려 쓰이는 부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considerably, dramatically, 그다음에 sharply, 기타 등등.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가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어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요, 제가 다른 거 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요. rapidly growing, rapidly expanding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drop, 그다음에 grow, expand 어떤 공통점이 보이세요? 뭔가 변하는 거죠. drop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변하는 거 맞고요. growing은 성장하는 거죠. expanding 뭐예요? expanding은 확장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뭔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그렇죠?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지는 부사들인 거예요. 전부 다. 이해하셨어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이제 어떻게 쓰는지는 뭐 제가 이렇게 또 다른 예시를 좀 드러놨죠.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심심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제가 이렇게 엄선해서 여기다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쓴 거니까 다 같이 꼭 숙지를 해주세요. 뭐 답만 맞췄으니까 끝 이러면 안 돼요. 정답 뭐로 간다? 정답 C로 간다. 부사는 뭐하고 동사하고 결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어울린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내용 보시면 어때요? Going from 25 to 16 degrees 나오죠? 네, 25도에서 몇 도로? 16도로. 급격하게.
괜찮죠. 자, 그래서 정답 C로 갑니다. 나머지는 해당사항 없었어요. 다음에 107번 문제입니다. 107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동사의 쓰임새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encourage 보자마자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encourage somebody to 부정사. 우리가 흔히 뭐 학교 다닐 때 뭐 오형식 동사다 이렇게 많이 배웠죠. 근데 이제 그런 형식이다 뭐냐 이런 건 몰라도요. encourage somebody to 부정사 요 쓰임새는 알아야 돼요. 근데 영어에는 이제 그렇게 쓰여진 거 되게 많죠. 뭐 allow somebody to 부정사도 있고요. permit somebody to 부정사, require somebody to 부정사, 뭐 request somebody to 부정사, recommend somebody to 부정사 되게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encourage somebody to 부정사. 근데 분명히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encourage somebody to 부정사예요. somebody가 목적어, 그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요. 빈칸 뒤에는 곧바로 to 부정사가 나오죠. 그럼 목적어 잘했던 somebody가 주어로 이동하고요. 동사는 뭐가 돼야 돼요? 수동태가 돼야 되겠죠. 지금 주어진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수동태 구조는 뭐밖에 없죠? 바로 B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의 쓰임새를 알고 있다면 뭐 이걸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겠죠. 그게 경쟁력이에요.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말 해석 때문에 오락가락 헷갈릴 이유가 없겠죠. 이제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만 지금 뭐예요? 수동. 그래서 encourage 다음에는 곧바로 to 부정사가 올 수 없어요. encourage 다음에 to 부정사가 곧바로 오려면요. 이렇게 수동태 구조가 됐을 때 비동사 PP 다음에 목적격 보호 to 부정사가 곧바로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숫자 표현 앞에서 at least 최소한 그렇죠? 3달 미리 in advance 미리란 뜻이죠. 미리.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덩어리 표현으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정답대로 가고 그다음에 추가 포인트 잠깐 살펴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한 가지만. 사실 저는요. 파트 7 지문에서요. 이 encourage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발견하죠. 무조건 미리 표시해놔요. 저는 시험장 가서 파트 7 지문을 먼저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이제 파트 7 지문을 읽을 때 먼저 읽는다는 개념이 한국말로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 지문을 보면서 이 글쓴이가 독자인 나한테 어떤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걸 제가 파악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글 쓴 사람이 독자한테 뭔가를 장려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뭘 장려하죠? 그 사람한테 유익한 거, 좋은 걸 장려하죠.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는 사람한테는요. encourage가 포함된 문장의 내용은 자기한테 유익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우리가 파트 5는 뭘 위한 기초 작업이다. 파트 7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솔직히 이런 한 문장의 의도도 모르는데 파트 7 긴 글의 의도를 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장 보면서 파트 7과의 연관성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ncourage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쓰임새 또 정리를 해왔어요. 사전에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전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encourage somebody to 부정사 이것이 기본 능동 구조죠. 그래서 다른 예문이에요. The mayor encourages commuters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나오죠. 자, 시장님의 역할은 장려하는 거죠. 자, 누구한테 뭘 하라고요? 통근하는 사람들한테요. 대중교통을 갖다가 이용하라고. 그래서 이제 시장님의 역할은 encourage.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누굴까요? 그거는 바로 commuter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보충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격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수동태가 되면요. somebody, 즉 사람 명사,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거죠. 그리고 동사가 비동사 PP가 됩니다. 그리고 to 부정사가 그대로 쫓아오죠. 이해하셨죠? 자, 아래쪽에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사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해커스에서 뭐 출간되는 기본서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져갔을 때 문제풀이 속도와 정확성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번 문제. 자, 요거 막 접속사 막 이렇게 섞여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접속사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빈칸 중심으로 그 앞에도 보시면요. 주어 동사 있고요. 빈칸 뒤로 주어 동사 있죠. 그럼 문장에 동사 2개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쓱 보니까 뭔가 접속사랑 다 연관 있는 것들. 얘네는 뭐 전부 다 그냥 그 자체가 접속사인데요. 나돈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관 접속사죠. 나돈니 하니까 같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but also. 근데 이제 문장에 but also가 아무리 봐도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A는 뭐 바로 탈락이고요.
이제 고민을 했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B하고 C하고 D 중에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답 뭐였다? 정답은 although였다. 이렇게. 이때 although 개념은 뭐예요? 벗의 개념이죠. 벗의 개념. 그래서 얘는 이제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이지만 접속사를 선택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앞에는 뭐가 있죠? be closed. 뒤에는 뭐가 있죠? remain open이요. 이건 딱 봐도 눈으로 봐도 뭐예요? 앞뒤 컨트라스트. 그래서 벗의 개념으로 쓰여질 수 있는 뭘? although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문제였죠. 뭐 나머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죠? 이 부사절 접속사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각각의 부사절 접속사마다 각기 다른 쓰임새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그걸 바탕으로 정답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참고로 우리 학생들 자, 이렇게 역접이 포함된 역접의 표현이 포함된 문장은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선점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파트 7 지문을 먼저 보고 문제를 푼다고 할 때요. 단순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시선으로 문제가 나올 만한 내용을 갖다가 내가 미리 선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걸 위해서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된다? 영어의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역접이 왜 중요하냐? 너 이게 전부인 줄 알았지? 하지만 이게 진짜다? 어때요? 네, 바로 그 역접의 내용이 포함된 그쵸? 그 문장의 내용이 독자한테는 중요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그런 real information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접의 표현이 포함된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C로 갑니다. 다음 109번 문제죠. 109번 문제. 자, 이거 동사 관련 문제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이거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우리 영어 동사마다 쓰임새가 다 다르잖아요. 아까 기억나요? 우리 encourage somebody to 부정사?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냐? 여기는 전치사 to가 힌트가 돼요. to가 힌트입니다. 이번엔 전치사예요. to 부정사 아니에요? 아까 근데 우리가 to 부정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죠? 이때는 뭐예요? to 다음에 더 플러스 명사니까 이때 to는 뭐다? 전치사. 이 주어진 보기 4개 중에서 전치사 to하고 서로 짝이 돼서 문맥을 형성하는 것은요. 바로 attach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attach 하니까 뭐예요? 첨부하다. 뭐랑 결합하죠? 전치사 to랑 결합하고요. 나머지는 해당성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사들이 어떤 전치사랑 결합해서 쓰여지는지 제가 이렇게 다 써놨죠? 이렇게요. 다 써놨어요, 우리 학생들. 그 동사마다 결합한 전치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동사가 어떤 전치사랑 결합한지를 유심히 살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게 ETS가 원하는 출제 포인트니까. 참고로 왜 to하고 어울리냐? 전치사 to는요, 뜻이 정말 많은데요. 그 가운데 이렇게 그렇죠? 붙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 어휘 중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붙인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들은요. 이렇게 전치사 to하고 되게 친해요. 첨부한다는 것도 뭐예요? 자, 내가 뭔가 뭐 이메일이나 뭐 편지를 보는데 거기다 내가 뭔가 갖다 붙일 수 있죠. 첨부요. 이제 to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봐요. 홍보 책자 표지에다가 뭘 붙였죠? 20% 할인 쿠폰을 갖다가 첨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우리 학생들 이런 건 뭐 실생활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홍보 책자 받았는데 그 책자 뭐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뭐 쿠폰 같은 게 막 달려 있고 하죠. 이렇게 뜯어가지고 우리가 쓰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그 뭐 피자 광고 전단지 받았는데요. 그 전단지 딱 그 자체가 쿠폰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 떼가지고 주문하니까 15% 할인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뭐랑 동사하고 어울리는 전치사를 같이 공부한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 전치사도요. 정말 딱 하루에 한 개씩만 영영사전 찾은 다음에요. 그냥 예문을 쭉 보세요. 옮겨 적거나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전치사가 어떻게 쓰여진지를 그냥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요걸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전치사 자체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가 굉장히 쉬워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to가 이제 갖다 붙인다라는 개념이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attach 말고요. 일상에서 또 쓰는 거 뭐 있어요, 우리가? add. 뭐 갖다 붙인다 할 때 제일 흔하게 쓰는 게 add겠죠? 이 add도 마찬가지로 뭐랑 쳐요? 전치사 to하고 치네요. 그래서 이 전치사도 뜻이 있고 그래서 자기하고 어울리는 뜻을 갖고 있는 어휘들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뜻이 기본적으로 똑같다 그러면요. 똑같은 전치사랑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다못해 어때요? in addition to라는 표현도 쓰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 선택하고 나머지 것들 자, 어떻게 쓰는지 보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110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사실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안 된다. 정답 뭐다? 정답은 부사였다. 이렇게요. 제가 이제 부사가 한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동사 수식이요. 우리 학생들 이거 제 강의 듣고 나서요. 옥스퍼드 영영사전에서 디자인과 그다음에 스페셜리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디자인을 찾아도 스페셜리를 찾아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짝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굵은 글씨로 딱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무슨 문제죠? 사실상 콜로케이션. 에이 선생님 어차피 빈칸이 없어도 문장은 완벽해서요. 저는 그냥 부사를 선택했는데 이거 뭐하러 사전 찾아봐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가요. A도 부사, B도 부사, C도 부사, D도 부사. 다 다른 부사로 보기를 구성할 수 있겠죠. 설사 이 케이스가 그렇게 냈다 할지라도 내가 사전에서 디자인과 스페셜리가 짝꿍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다 다른 부사로 구성이 돼 있어도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답 선택하고 넘어가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문제 풀고 나서 사전 딱 펼쳐놓고 내가 그 근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경우라도 답만 맞출 수 있겠죠. 거기까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걸 대비할 때는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be designed to 부정사 보이시죠? to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be designed to 부정사. 원래 이 디자인 안에는요. 플랜의 개념이 있고요. to 부정사는 미래를 뜻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플랜,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를 염두하고 세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녀석이요. 이렇게 또 to 부정사하고 되게 친해요. 그런 것을 또 포인트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11번 문제. 자, 요건 또 뭐냐?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부사 표현하고 전치사 표현이 같이 섞여 있어요. 요건 이제 부사, 요것도 부사. 요 두 가지는 전치사 표현이죠. 근데 이제 문장 슬쩍 보니까 어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미 빈칸 앞에서 완벽한 문장이죠. 근데 빈칸 뒤에 더 플러스 명사가 있네요. 근데 우리 명사는 문장에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주어, 목적어, 보어. 맞습니까? 근데 이미 빈칸 앞에서 완벽한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 명사를 주어, 목적어, 보어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명사의 마지막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죠. 바로 뭐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두 개가 있네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제 A하고 D는 해당 사항 없었고요. 결국 B하고 C 중에 골라야 되는데 자 C는 언제 써요 우리가? C는 선택의 문맥에서 자 최소한 두 가지 것이 있을 때요. 그렇죠? A 대신에 B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이 주어진 문장은 선택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원래 이 instead of는요. 우리 영어에서 선택하다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 있어요? choose. 또 동의어 뭐 있죠? decide. 선생님, decide하고 choose가 동의어예요? 네, 동의어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동사하고 같은 문장에서 이 instead of가 자주 시험에 등장해요. 이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선택과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except의 의미를 갖고 있는 other than이 답이 됩니다. 잠깐 볼까요? 그래요. 정답 뭐다? other than. 자, 우리 학생들 제가 뭐뭐 외에는 이렇게 써놨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except요. 근데 이제 봐요. except와 달리 이 other than은요. 이렇게 주로 부정문에서 많이 쓰여집니다. 이렇게요. 부정문. except는요. 긍정문에서도 씁니다. 근데 이제 other than은 똑같은 문맥을 형성할 수 있지만 이제 긍정문보다는 주로 부정문에서. 여기도 어때요? 부정진술이죠. nothing이요. 참가자들은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except 언제 쓰는 거예요? 어떤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이 완벽하게 사실이 아니게 만드는 예외를 언급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잘 봐요. 참가자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에이, 거짓말이죠. 왜냐? 능력은 있어야 되나 보죠. 어떤 능력이죠? 병렬 구조죠. communicate with. 우리 영어에서 혼자 할 수 없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를 이렇게 with하고 칠한 거 아시죠? 소통하는 건 혼자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merge with, 합병하다. 합병도 혼자 못하죠. collaborate with, 협력도 혼자 못하죠. 그렇죠? 인맥 쌓는 거 어때요? network with 이렇게 해요.
and 찍고 to handle. 여기는 ability라는 명사는요. 이렇게 투부정사하고 친한 거 아시죠? 우리 영어 명사 중에 또 투부정사하고 딱 친한 애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ability는 뭐하고 이렇게 투부정사하고 친한 대표적인 명사죠. 자, 그 포인트로도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렇죠? 그런 능력,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서류 업무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이 능력은 어떻다? 필요한가 보죠. 근데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참가자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죠? 완벽하게 사실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이렇게 소통하는 능력하고 그다음에 서류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other than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사전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ETS도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의 사용자일 뿐이죠. ETS가 영어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ETS도 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참고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여기 또 다른 제가 추가해물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 other than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Team doesn't.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부정진수이죠. Team doesn't eat any meat요. 팀은요 어떤 육류도 먹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팀을 잘 아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야, 팀 치킨은 먹어. 아, 그래? 그럼 치킨은 제외하고, 즉 치킨 외에는 그렇죠? 팀은 어떤 고기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먹는 거예요? 치킨은 먹는 거죠. 괜찮죠? 그렇게 우리가 추가의 문제 하나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112번 문제. 다 다른 부사네요. 선생님 딱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볼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한국말로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로 필요하다면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은요, 이 문제 풀려면 반드시 뭘 같이 배워야 될까요? 영어 배우는 거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한국말도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인데. 그럼 결국은 지금 보세요. 이 하우스가 지금 뭐예요? 동사 원형이죠. 선생님, 이거 명사 아니에요? 명사? 우리 학생들, 만약에 하우스가 명사라면 일반적으로 뭐예요? 가산명사. 가산명사는 문장에다 무슨 표시? 단복수 표시. 근데 이거 지금 단복수 표시 안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선 문제에서 be designed to 다음에 나오는 이 to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투부정사.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만약에 부사, 어차피 다 부사죠.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동사 원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동사를 갖다가 수식하는 짝꿍되는 표현을 찾으라 이런 얘기예요. 뭐가 있어요? permanently요. 이것도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ETS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전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제 강의 듣고 나서 뭐 하셔야 돼요? 사실 제 강의 이전에 혼자 풀어보고 검토까지 하셔야 되는 거니까 요 house라는 요 동사를 갖다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딱 써 있어요. permanently house. 이 두 가지가 서로 짝꿍, collocation 관계를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다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정답 뭘로?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제가 이제 비교해보라고 또 다른 collocation. 요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죠. 자, 이거 temporary는 뭐예요? permanently의 사실상 반대적인 표현이죠. 요거 이제 임시로. 그렇죠? 네, 잠깐 동안 임시로 어떻다? 수용하다. 얘는 뭐예요? 영구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perfect archives, 뭐 기록 보관소죠. 요거 이제 대문자 돼 있으니까 이제 고유명사예요. perfect archives라는 요 기록 보관소는요, 계획되었습니다. 혹은 설계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건축하는 분이 뭔가를 설계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향후 어떤 건물을 그렇게 계획으로, 그렇죠? 그런 계획으로 짓겠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 플랜의 개념이 있는 거죠. 영구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뭘요? 희귀한 책, 사진, 지도, 그리고 그림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가고요. 나머지 것들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또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표현 적어놨죠? 다 보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네, 113번 문제. 자, 겉보기에 조금 간단해 보이죠? 근데 요거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조금 여러분들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요, 정답을 제외하고 나머지 오답도의 공통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 능동이죠. 자, 만약에 A나 B나 D가 빈칸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목적어 있어야 돼요. 우리
우리 타동사 뒤에는 뭐가 오죠? 목적어. 근데 지금 빈칸대는 목적어 없죠? 여기 뭐예요? in 하나 달랑 있죠? 자, 근데 요 in이 뭐냐? 요 in은 여러분들 부사입니다. 만약에 이 in이 전치사였다면요. 뒤에는 뭐가? 전치사 되는 명사가 쫓아와야 되겠죠?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때 in은 우리가 부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어쨌거나 뒤에 이것이 뭐 전치사건 부사건 목적어는 없죠. 목적어 없기 때문에 능동구조가 빈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하게 뭐예요? 수동구조. 자, 이 녀석이 답이 되는 문제죠. 정답 뭐다? 수동태 구조의 유일한 보기 C가 답이었다. 뒤에는 목적어가 불필요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여기 so 보이시죠? so. 아까 우리 so가 있는 거 한번 보셨죠? logical consequence요. 논리적인 결론을 낸다.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The Hillsborough Park Apartment Water Leak이니까 누수죠. 물이 이제 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였다? 큰 문제였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배관공들이 어떻다? had to be brought in. 외부에서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배관공들은 아파트먼트라는 요 단체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요. 자, 외부에서. 그렇죠? 누군가를 이제 불러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먼트 측에서 이 배관공을 고용해서 이 물이 샌 이 큰 문제를 갖다가 처리하게끔, 즉 해결하게끔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는 문맥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내가 이 bring in이라는 표현이 뭔지 몰라도,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가 bring somebody in 아니면 bring in somebody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몰라도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을 봤을 때 능동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석을 하려고 하면 잘 뭔가 해석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영어의 모든 단어가 한국말과 1대1로 대응돼서 우리가 그럴듯하게 자연스럽게 번역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문장 구조를 보고 우리가 정답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우리가 bring somebody in 아니면 bring in somebody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알아볼게요. 보시죠. bring somebody in의 쓰임새 이야기. 제가 뜻도 이렇게 써놨죠. 영영사전을 근거로 써놓은 거예요. employ somebody from outside an organization. 그렇죠? 어떤 단체 외부로부터 누군가를 고용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 누수요. 그래서 이제 그 배관공을 갖다가 외부에 있는 배관공을 갖다가 고용해서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bring somebody in 이렇게 쓰던지요. 아니면 bring in somebody. 근데 이 in은 이때 뭘까요? 이때 in은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in은요 부사, 형용사, 전치사 그리고 심지어 동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갑자기 제가 in을 또 여기서 부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in이 부사예요?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역시 제 강의 듣고 나서 우리 학생들 사전 꼭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능동태일 때 한번 보세요. The company brought in a seasoned engineer. 자, 노련하고 경험 많은 엔지니어, 기술자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brought in. 불러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불러왔다. 뭐 하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address, solve, deal with 다 똑같은 표현이죠. 자, 이것이 수동태가 되면요. 잘 보세요. 여기 in 뒤에 있던 a seasoned engineer 보이시죠? 자, 이것이 문장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동사가 뭐가 되죠? 비동사 pp가 되겠죠? in까지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to를 써주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bring somebody in도 되고요. bring in somebody 서로 간에 바꿔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동구조와 수동구조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타동사고요. 이 부사가 결합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ring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다르게 쓰여진 거죠. 그래서 문제 따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단체로부터 누군가를 갖다가 고용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임새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사전에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거니까 제 강의 듣고 나서 꼭 한번 이걸 검색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번 문제. 자, 접속사하고 접속사 아닌 게 섞여 있죠. 자, 일단 중요한 건 보세요. 문장에 지금 동사 몇 개 있어요? 동사. 여기 동사 하나, 동사 2개 있네요. 자, 문장에 동사 2개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 아닌 건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WH 표현은요, 기본적으로 평서문에 위치함은 기본적으로 접속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빈칸은요, 단지 동사 두 개만 연결하면 안 되고요. 이 뒤에는 이 두 번째 동사 있죠? 이 두 번째 동사에 무슨 역할까지 해야 돼요?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어 역할을 하는 품사가 뭐죠? 명사 아니면 대명사. 그럼 볼까요? 자, 후주는요, 대명사긴 하지만 얘는 소유격이죠. 그래서 이제 후주가 빈칸 들어가면요, 뒤에는 뭐가 쫓아와야 돼요? 소유격 뒤에는 보통 명사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빈칸 뒤에는 동사가 있으니까 소유격은 탈락. 그다음에 where는요, 부사죠, 부사. 접속사이자 부사. 그래서 이제 where 같은 경우는요, 의문문 만들 때는 의문부사, 관계절을 만들 때는 관계부사. 근데 부사가 have이란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탈락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거밖에 없네요. what은 여기 딱 들어가죠. 뭐예요? 접속사이자 대명사. 대명사는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또한 뭐 해석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정답 뭐예요? 정답 what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문장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복에 있는 녀석들의 쓰임새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여기 what이 답이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는 전치사 있죠. what은요, 평서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명사절을 만듭니다. 그래서 빈칸부터 원까지가 뭐예요? 앞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은요, 그냥 덩치가 큰 명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단어짜리 명사처럼 전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아니면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정답 뭘로? 정답 뒤로 갑니다. 이 what이라는 녀석은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안 넘어가고요. 추가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 what의 쓰임새 이야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what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명사절을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명사절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어였죠. 그럼 이제 우리가 what이 그렇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서 기능하는 문장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1번은요. 지금 what you need가요. 뒤에 있는 비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명사절이 주어일 때는 이렇게 단수 취급합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네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뭐래요? A good long holiday 이렇게 나오죠. 사실 뭐 누구나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어쨌건 비동사 앞에서 what you need가 뭐예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선생님, what은 접속사이면서 동사 두 개 연결하죠? 자, 동시에 대명사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역할이죠? 여기 있는 첫 번째 동사, 타동사 need의 목적어. 지금 need 뒤에 목적 없죠? 그 역할을 바로 대명사 what이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역할 절이니까 무슨 절? 명사절. 자, 이때 what은요. 동사 두 개를 연결하죠? 동시에 두 번째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타동사의 목적어. 무슨 절? 명사절.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보나마나죠. 뭐예요? 보어 역할하는 명사절. Tim always does his best요. 팀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And that's what I like about him. 앞에 언급된 바로 이 that은요. 앞에 언급된 내용 전체를 받는 거죠. 즉, 팀이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것. 자,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팀이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팀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비동사 다음에 what I like가 뭐예요? 바로 보어 역할하는 명사절이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like가 타동사인데 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 역할을 대명사 what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아래쪽에 제가 좀 비교해 보라고. 지금 우리가 본 예문들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what이 다 단독으로 쓰였죠. 근데 여기 있는 예문 보시면요. what 다음에 뭐가 왔죠? 명사가 곧바로 위치하고 있죠. 네, what subject 이렇게요. 자, 이때는 접속사이면서 뭐예요? 한정사. 한정사. 왜냐면 이 subject 하는 것도요. 가산명사인데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죠. 네, 관사의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죠? 바로 what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장 보시면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보이십니까? 그래서
얘가 접속사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앞에 있는 예문처럼 what이 단독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곧바로 명사가 위치하고 있고 명사를 수식하는 일종의 한정사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접속사이자 뭐다? 한정사다.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전체 문장을 놓고 보죠. 역시 what은 명사절. tell은 사형식 동사고요. me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what부터 마지막까지가 뭐예요? 직접 목적어. 목적어를 칸 전이니까 무슨 절? 명사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what은요. 그것이 접속사이자 대명사이건 혹은 접속사이자 한정사건 간에 문장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절? 명사절.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필수적인 접속사 이 what을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 강의 듣고 나서 사전 꼭 찾아서 추가로 예문 더 보셔야 되겠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115번 문제. 자, 이 문제 조금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any가 있죠? 그 앞에는 developing, 타동사 있고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명사 목적어가 필요한데 명사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선생님, 동명사는 안 될까요? 자, 우리 타동사에 ing 되는 뭐가 와요? 또 목적어 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동명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한정사랑 같이 쓰지 않습니다. 동명사는 동사에서 파생돼서 동사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수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곧바로 뭐라 하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형용사, 절, 접속사. 왜? 앞에 위치한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사가 C하고 D가 있었는데 둘 중에 뭐가 답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that 이하를 봤더니 나중에 becomes a successful product가 됐대요. 아, 그러면 이제 뭘로 가셔야 돼요? 사람을 뜻하는 명사가 아니라 innovation이 답이 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살펴볼게요. 자, innovation 하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죠. 새로운 발상, 생각, 방안, 계획,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여기 더하는 이 innovation 대신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사 꾸미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형용사절. 요 that은요 뒤에 곧바로 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 있는 동사의 무슨 역할?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고 하죠? 주격 관계대명사. 참고로 관계대명사 that은요 선행사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다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만으로는요 우리가 정답이 둘 중에 뭐냐라고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내용까지 봤더니 아, 성공적인 제품이 된다. 뭐가요? 네, 새로운 발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품을 만들기 전에는요, 막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이제 생각을 해낸 다음에 그거 갖다가 제품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조금 참고하시면 왜 정답이 이노베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가 조금 더 용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요, award 나왔네요. award something to somebody죠. 자, 여기는 지금 award 다음에 something to somebody지만 award가 사형식 구조일 때는요, somebody something으로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를 갖다 수여한다. 누구한테요? 직원한테요. 근데 우리가 보너스 같은 거 줄 때 어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렇죠? 네, 도대체 뭐 때문에 보너스를 주는데요? 봤더니 developing any innovation. 그렇죠? 여기서 쓰이는 any는 뭐예요? 지금 이게 부정문도 아닌데 지금 any가 쓰였죠?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네. 그게 뭔지 몰라도 그 어떠한 새로운 발상이라도 생각해내는 거.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수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발상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제품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이런 내용은 뭐 어느 회사도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까지 정확하게 보시고 정답 뭘로? 이노베이션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결국 우리가 보세요. 정확한 문맥 파악하려면요.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주어진 문장을 내가 정확하게 어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문맥 파악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대충 우리말로 번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영어에 대한 어법을 근거를 깔고 우리가 그 근거를 바탕으로 답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관계대명사 나오는 문장은 무조건 분석하는 거 알고 있죠. 왜냐면 이제 사실 영어의 관계사는 한국말 해석이 없거든요. 해석이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가 영어 문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관계대명사 대수를 결합하기 전에 이렇게 원래 1번과 2번 두 개 문장이 있었어요. 두 개 문장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같은 얘기 반복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얘기의 반복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걸 and로 이렇게 합쳐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얘기의 반복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결합시켜서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만들어요. 즉 단어를 두 개 쓰지 않고 한 개만 쓰겠다. 언어의 경제성. 전 세계 모든 언어는요. 같은 얘기를 전달할 때 어떻게 쓴다? 좀 더 간단하게 쓰는 방식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왕 배우는 영어 제대로 배워서 원어민처럼 편하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배우는 거지 우리가 뭐 굳이 뭐 토익 빈칸만 채우려고 이걸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문장이 바로 뭐예요?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바로 그 문장이죠.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관계대명사 대세의 어떤 구조적인 쓰임새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